샬롬, 반갑습니다. 선명한 심리상담TV의 이선명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심리상담소를 선택하면 좋을지 그 방법, 어떤 것을 확인하고 찾아가야 불편하거나 힘든, 그리고 비용이 대비 아깝지 않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소를 선택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심리상담사의 이력이 공개된 곳을 가라 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처음 이곳에서 상담을 시작했을 때 상담센터가 저를 포함해서 3군데밖에 되지 않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곳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심리상담센터가 무려 10군데가 됩니다. 그만큼 일반화되고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의미 있고 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심리상담사의 이력이 공개된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공개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 뭐 미술치료를 하고 있다, 놀이치료를 하고 있다, 음악치료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한 곳은 많지만 그 심리상담사 원장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이력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런 경력을 올리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력이 공개돼서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심리상담사를 만나려면은 그런 신상이 공개되고 이력이 공개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상담소 선택 두 번째, 전공자를 찾아라 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심리상담사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민간 자격증의 경우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아주 간단하게 취득하거나 취득이 어렵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공자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리학을 전공했는가, 혹은 교육학을 전공했는가, 혹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심리상담을 전공했는지, 이 4가지 석사나 혹은 학사 중에서 이것을 전공했다면 쉽게 말해서 정통의 방식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 인증될 만한 공부를 했다는 뜻이죠. 특히 저는 이제 미술치료를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센터에서도 미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치료 선생님을 선택할 때 미술 전공자이자 미술치료 전공자를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적 측면과 치료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미술의 해화나 공예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거나 미술 교육을 전공했던 선생님들 중에 미술 치료를 다시 전공했거나 경험한 분들을 선택해서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야지만 미술 치료의 교육적 측면과 치료적 측면을 모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상담소 선택 세 번째 방법,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력을 중요시 여겨라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곳에서 3년 이상은 진행이 된 그런 상담소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3년이냐 하면 요즘은 상담소를 개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정한 그 규격을 갖추면 됩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규격을 갖추고 또 선생님을 고용하고 민간 자격증이든 자격증을 구입하면 쉽게 신고만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 진행된 곳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체계입니다. 체계. 쉽게 말해서 3년이 진행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3년 동안의 임상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또 그 3년 동안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3년 안에 그 체계가 그 상담소만의 룰과 규칙이 존재하며 방법이 존재하며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3년 이상은 된 곳을 선택해서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로 심리상담소를 찾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 분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쉽게 말하면 한 상담사가 혹은 두 명의 상담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담사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징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을 중심으로 한 상담과 부부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개인 상담과 부부 상담. 그리고 저희 미술치료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장애인을 전담한 재활 방식의 미술치료를 하시고 한 분은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 방식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질과 상황, 그러니까 심리상담사 그리고 치료자의 기질과 상담에 맞게 분업화가 되어 있어야 전이라든지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교환 방식으로 순환해서 또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막힌 부분들을 서로 피드백해 주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심리 상담사가 원장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자인 대표가 5년 이상의 경력은 돼야 됩니다. 7년이면 더욱 좋고요. 쉽게 말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슈퍼비전 해주면서 그분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감당해주고 그래야 선생님들도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분이어야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조금 특별하거나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생소한 경험의 심리적인 어려움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심리상담소를 선택하는 방법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중요한 3가지와 팁 1가지를 더 드렸는데요. 여러분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셨다면 아무 곳이나 눈에 띄는 곳을 찾지 말고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내게 필요한 곳,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말 돈이 아깝지 않는 곳을 선택해서 나음과 치료와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담소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되세요.